안녕하십니까, 브라톤입니다. 오늘은 환율이 올라가면 주택가격은 왜 상승하는가? IMF 때 환율이 폭등했을 때 주택가격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왜 모든 자산이 랠리를 펼치고 특별히 주택가격은 왜 이렇게 상승을 하는가? 이제 두 나라의 예를 통하여서 터키와 일본의 예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는요, 2012년에 이제 미국과의 사이가 좀 안 좋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았죠. 그래서 환율이 이제 슬슬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환율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 이제 아실 겁니다. 이제 환율이 이제 급상승하기 시작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고 주택 가격도 함께 상승을 했죠.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자국의 화폐가 가치가 폭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달러로 이제 교환이 되기 시작을 하죠.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자국 화폐는 이제 완전 휴지 조각이 되고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경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뭐 터키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자국 화폐의 폭락을 경험한 나라들이 뭐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미국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가격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주택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이제 화폐 가치가 녹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늦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자국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먼저 구입한 사람은 해지가 된 거죠. 그런데 늦게 시장에 진입한 주택 시장에 진입한 사람은 살인적인 월세에 아예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빈곤층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자국에선 이랬고 이제 타국에서 옆에 있는 나라에서 자국 화폐 대비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터키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자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10%, 20%, 30%까지 싸진 박앤세일 효과가 나니까 어유 저기 가서 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예가 있는데 일본의 예 같은 경우에는 화폐를 많이 풀어서 아베노믹스로 2012년에 그러니까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하고요. 1990년까지는 꾸준히 이렇게 집값이 오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꼬꾸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990년, 91년부터 본격적으로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해서 2012년까지 거의 매년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이제 아베노믹스를 통하여서 화폐를 엄청나게 풀게 되죠. 제로금리까지 해서. 그러면서 이제 환율 상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주택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핵심지 중심으로 전고점 회복 및 어마어마한 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화폐 팽창이 일어나니까 자산 가격이 상승을 했고 터키와 마찬가지로 자국 화폐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진 자산을 구입하려고 해외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부동산 사는 게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죠. 왜냐? 본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자국 화폐 대비 일본의 화폐가 낮아져 가지고 상대적으로 낮아진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여행도 그래서 엄청나게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에다가 공급 부족까지 함께 맞물려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정권이 지금 친미 정권이 아니죠. 이 보수 정권이 아니고 진보 정권이고 친미보다는 친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화폐 대비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 그리고 돈 풀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화폐량 증대 거기에다가 뭐까지 규제로 인해서 공급의 부족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전월세 2차적으로는 집 매매 동시다발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지고 거기에다가 토지거래 허가까지 묶어놔서 유통이 안 되잖아요. 서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유통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은 물건에 말 그대로 약간
경매를 하듯이 최고가를 부른 사람이 가져가는, 그러게 또 시세가 되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그래서 세 가지 복합 상승 요인을 통하여서 터키, 일본, 그리고 공급 규제로 인한 공급 부족까지 복합 상승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이 있는데, 전세가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라는 이야기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왜냐? 전세가 막아주기 때문에 그랬어요. 전세가 뭘 막아줘? 전세는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하더라도 주거의 불안감을 크게 자극하지는 않아요. 왜냐? 나중에 다 돌려받거든요. 그리고 이자가 저리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금융권에서 해주기 때문에 나가는 돈이 이자에다가 자기가 추가적으로 보증금에 보탠 다음에 나중에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삭제되는 돈이 아니죠. 그러나 월세 같은 경우에는요, 삭제되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자기가 버는 돈의 3분의 1 이상 월세로 지출되기 시작을 하면 주거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다고 하면, 내가 이러다가 정말 집 못 사고 평생 월세로만 살 수도 있겠구나. 해외에서는 이래서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진대요. 월세는 가능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주거의 불안감이 확 찾아오면 매매 수요로 이제 전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가 매매가 상승을 부추긴다고, 갭투자가 상승을 부추긴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전세가 위에 있으므로 월세가 그동안 튀어오르지를 못했던 것이죠. 왜냐? 전세를 해가지고 월세와 경쟁을 하니까 전세 이자, 그러니까 시중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나가는 이자 금리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아유 그래, 나 월세 내놓을래 하면 뭐합니까? 전세가 저쪽에서 경쟁자로 딱 버티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로 사람들이 옮겨 타는 거예요. 월세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월세가 또 깽깽하고 낮아지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세 대출도 없애버리고 전세를 다 없애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월세가 자기 혼자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전세 뭐 어쩌라고 이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서울이 무려 10년 만에, 통계 작성 이후인가 10년 만에 최고 7.2%의 월세 상승률, 이렇게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아침에는 이제 제가 갈아타기로 표현했는데, 그 갈아타기가 내 집을 팔고 다음 이제 상급지로 간 그 갈아타기도 있지만,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갈아타기는 전세를 살다가 내가 이제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세를 못 들어가고 이제 월세를 가다 보니까 월세에서 이제 내가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하는데, 자기가 살던 급지보다 낮은 급지로 갈 수밖에 없는, 왜냐? 전세 보증금을 뭉탱이로 만들어 놓은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 하급지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밀려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하급지의 집값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른 쪽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외곽 지역이 월세부터 폭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운데 지역 중급지까지는 이제 매매가들이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올라왔고, 하급지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도 묶었냐라고 했는데, 이 토어제가 오히려 월세를 튀기게 해서 중급지에서 미처 사지 못한 사람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을 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세가 매매가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월세가 그 흐름을 더 세게 촉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화폐 가치 하락, 돈 풀기, 규제로 인한 공급 부족에 전세마저도 버텨주던 전세마저도 다 부셔버리고 월세로 만들기 때문에, 뭐 전세는 미개한 제도다 막 이래가지고, 전세는 사실 집주인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들이 대출을 해가지고 차라리 월세 나는 게 훨씬 낫죠. 안 그렇겠습니까? 나중에 목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막 역전세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막 임차권 등기 걸고 막 정매 넘기고 그러면은 이제 집주인들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전세 안 올려고 그러죠. 월세가 훨씬 나요. 그러니까 미개한 제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세입자들이 자기 무덤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의 1 이상 나갑니다. 선진국은 그러고 이거 절반 이상 나가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돈 조금 있으시면 일할 바에 그냥 사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토호제가 들어오면서 4개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거예요. 4가지가. 그럼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터키 더하기 일본 더하기 규제 공급 더하기 월세까지 합쳐가지고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주택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내년은 아주 장난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외곽지라도 달려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